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노영입니다. 오늘이 12월 10일 평일날보다 많이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6시 30분 정도에 사무실에 나와서 본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이 많이 늦죠. 근데 오늘같이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침 시간을 많이 또 앞당겨서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또 재미난 생활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증산 5구역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좀 잠을 설쳤어요. 사실은 어제 12월 9일이죠. 증산 5구역 내에 있는 서영교회에서 5시 30분부터 조합에서 사업 설명이 진행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방문을 해보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은 5시 40분부터 7시까지니까 약 1시간 반, 90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설명회가 마무리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조금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설명회장에 들어가려면 조합원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깜짝 놀랐죠. 이제 설명회장에 가서 몇 번지 호수를 대니까 진행 쪽에서 김 누구누구 씨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전 조합원이거든요. 이전 소유자예요. 제가 잔금을 2019년 9월 30일에 치렀으니까 등기하고 나서 10월 10일경으로 제가 기억해요.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서 조합원 명의 변경 서류를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이모 이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물론 서명결서에 다 직인을 찍었죠. 그리고 조합 서류에 이제 직인을 찍었고, 서명결서를 내라고 하시면서 책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책자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내용을 모르니까 서명결서는 나중에 판단한 다음에 내도 제출하든지 직접 참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증산 5구역 이 책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명부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제출한 게 10월 10일이고 어제가 12월 9일입니다. 약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증산 5구역 집행부는요, 조합원 명부 한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업데이트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본적인 업무를요. 이 업무를 하지 않고 무슨 업무를 했다는 걸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속으로 많이 불편했어요. 제가 소심한 사람이라서 겉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30분 정도 사업 설명회를 들었는데 사실은 뜬금없죠. 지금 증산 5구역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 상태에서 멈춰 있죠. 그런데 무슨 뜬금없는 사업 설명입니까? 궁금했죠. 그래서 찾아가서 들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증산 5구역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단톡방이 500에서 570명까지라고도 합니다. 단톡방에 안 들어가요. 특별하게 들을 말이 없어 보이고 말이 와전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좀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카톡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증산 5구역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다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2018년 4월 중순경이에요. 제가 지인분을 거래를 시켜드리고 그분이 자꾸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린업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과거 자료들을 보면서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구나, 이 정도. 그렇다고 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조합에 문의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다가 이제 제가 징상 5구역 물건을 매수하고 나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봤죠. 그래서 2013년 6월 13일 사업 시행인가부터 2019년 10월 26일이 해임안이 발의된 시기니까 약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제가 클린업 시스템을 몇 번을 들여다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것들은 출력해서도 보고 법률 관계도 검토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파악하는 측면에서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사업 설명회 진행하시는 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잘 하시던데요. 자료도 준비하셔가지고 상당 부분이 해임 총회가 부당하다, 외부의 불순한 세력들이 손을 잡고서 조합 집행부를 마비시켰다, 이런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외부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싶어서 어떤 특정 포인트만을 끌어놓고 얘기하면요, 그게 다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2013년부터 2019년 10월 26일까지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제 사업 설명회가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더라. 여론전을 펴고 어떤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선 준비된 내용이더라 라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왜 이럴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쪽에서 궁극적으로 앞에 놓는 단어는 조합을 정상화시켜서 사업을 빨리 가자, 이 논리예요. 조합을 정상화시켜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것은 모든 조합원들의 희망이고 바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포인트는 누가 진행하느냐예요. 그 오랜 기간 진행하신 분들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줬다라면, 설명 가능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다라면 조합원들이 해임을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한 구역의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조합원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대다수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요. 불만이 있으면 합리적인 설명을 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하겠대요. 그런데 제가 어제 탁 참석하고 나서 내가 조합원 명부에 아직도 안 들어가 있네? 이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어제 잠을 조금 설쳤어요. 가능하면 많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려고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힘들거든요.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런데 기본적인 업무도 진행되지 못하신 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어제 사업 설명에서 그러시던데요.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전체 사업 비용의 3%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97%의 사업비가 진행이 돼야 된다. 협박으로 들리더군요. 97%가 비용이 얼마일까요? 3%가 비용이 얼마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증상 5구역이 기본적으로 관리 처분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사업 비용이 예측입니다. 최소 8,500억 나와요. 9천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9천억에 대해서 3%면 얼마일까요? 별돈 아니에요. 그러면 3%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피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향후에 집행해야 될 97%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다라면 지금 당장 조금 지연된 것들은 큰 아쉬움은 아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상화시켜서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업무를 못 보신 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증상 5구역은요 사업 진행을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제 사업 설명회 제가 1시간 반 정도를요 녹음을 떴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걸 제가 2번 돌려서 들었어요. 제가 수색 증상 뉴타운에 있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많이는 모릅니다만 1시간 반짜리 녹음 뜬 것을 제가 2번을 돌려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설명회가 나왔는지, 가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앞으로 가야죠, 당연히.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모든 조합원들의 바람이잖아요. 빨리 입주합시다라고 한 게 맞잖아요.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증상 5구역에 대해서 설명이 정말 불가능할걸요? 그러니까 이제 덩어리별로 쪼개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 21일에도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변호사도 부르신대요. 회계사도 부르신대요. 또 참석할 겁니다. 제가 고민하는 내용은 증산 5구역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민들이, 시민들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그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한대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겁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증산 5구역의 조합장이 1대 조합장이 있고 2대 조합장이 있고 2대 조합장이 사퇴했다고 표현하시던데요, 어제. 해임만이 발의돼서 해임 되신 사람이 사퇴한 거하고 완전 법률 관계가 달라요. 단어를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단어를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특정 기간에 어떤 사건을 딱 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시행 조합설립 인가 때 감사 한번 받고 사업시행 인가 때 감사 한번 받았어요. 그 이상 없대요. 당연히 이상 없어야 맞는 거죠. 사업시행 인가까지 돈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증상 5구역은요,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속도가 함께 잘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가 일을 잘했어요. 사업시행 인가까지.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용이고요. 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아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 다 뺄 거고요. 크린랩 시스템에 본인들이 올린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앞뒤를 맞춰 드릴게요. 영상이 굉장히 앞으로 나올 게 많아요. 그런데 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내년 2월까지. 짧게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간단하지만요, 그 주장을 반박하고 설득하는 거,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쪽에서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면 그렇습니다. 클린업 시스템의 자료를 다 출력해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판단은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할 겁니다. 사업 설명에 동원해가지고 동원시켜서 설득한다고 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장하고 싶은 내용 따로 숨어 있는 거고요.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의도된 사업 설명이다. 그럼 반론도 나오겠죠. 무엇을 의도했어? 조합을 정상화시켜서 사업을 빨리 가자고 하는 건데, 관리처분 빨리 하자고 하는 건데, 그 말씀 하실걸요? 그것은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요, 돈을 지급하는 쪽에 맞춘 자문이 나오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문이 아니라. 자문을 받으려면요, 자료를 다 내놓고 자문을 받아야죠. 다른 변호사 불러서 자문 받으면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걸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법원에 판결 받을까요? 하세월인데? 증상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어제 사업 설명회에서도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라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래라는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실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구전되고 전달돼서 나온 거예요. 재개발 지역의 특성은요,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그걸 법률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전달을 하질 못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들은 것들을 전달하다 보면 조금씩 말이 와전되고 바뀌고 좀 커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유언비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날까요? 그걸 다 유언비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500명이 넘게 있는 증상 5구의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와전돼서 전달되는 부분들을 제가 그런 내용은 접하기가 싫어서 개인적으로 단톡방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질의휴전을 통해서 은평구청에 질의를 하든지 클린업 시스템에 나온 것을 검증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조금 늦게 접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고 사실 팩트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법률적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증상 5구역에 대해서 조합원으로서 좀 푸념을 늘어놓아 보았고, 증상 5구역이 조합 집행부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당연히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케줄상으로 들여다보아도 집행부가 정상화되기까지 임시총회를 거쳐서 향후 집행부를 선출하는 그 과정이 기간이 많이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일이니까요.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극적인 어떤 타협점이 나온다든지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된다면,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더
그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만, 대화가 되지 않고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정상화되는 과정이 내년 3월경에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 여름 보고 있습니다. 여름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증상 5구역이 사업조합으로 빠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물론 조합원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향후에 영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야만이 증상 5구역을 향후에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내용을 알고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관리처분 감독평가 되고 있고 관리처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거래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관리처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켜야 될 부분이 하나가 딱 있어요. 저는 금전적으로 어떤 걸 판단하기 전에 제가 지키고자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인생이. 중요한 부분이 가치관입니다. 금전적인 것 이전에. 그래서 증상 5구역이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방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다양한 조합원들이 계실 수 있어요. 뭐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반론이 있으면 영상의 밑에 댓글로 달으셔도 좋고요. 어떤 의견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피해야 될 것은요, 인신 비방이라든지 잘못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사실관계만 가지고서 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고요. 주저리 한 정비구역의 조합원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했다라고 봐주세요. 여기까지 레고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